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. 저도 오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. 아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이 글을 쓰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서 글을 썼는데 방문자는 그대로고 글을 써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포기하고 싶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에요.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보상이 있어야 좀 이 꾸준히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더라고요. 제가 요즘 요가를 하거든요. 한 1년을 다녔는데 근데 여전히 몸이 뻣뻣해요.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요가를 한번 갔다 오면 몸이 좀 개운해지는 것 같고 좀 뭔가 몸이 유연해지는 것 같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뭐 요가 말고도 다른 운동들도 많을 텐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으니까 계속 하고 또 영어 공부도 똑같잖아요. 언젠가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에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. 이걸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당연히 지치고 놓게 돼요.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블로그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수익화도 가능해요. 이 블로그에 하나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소 10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. 정보를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정리한 뒤에 또 여기에 나만의 생각과 경험을 더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글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. 게다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. 누군가 내 글을 읽고 싶게 만들어야 되고 끝까지 읽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하고 내 글을 읽으면서 뭔가 행동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읽는 그런 글을 쓰시면 안 돼요. 이 블로그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. 이런 거예요. 이제 방문자를 끌어와서 유입을 만들어요. 먼저 내 블로그에. 그런 다음에 내 블로그 글이 노출이 되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내 글을 보고 좀 머무르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글을 보고 또 다른 글도 또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내가 이제 블로그에 어떤 포스팅을 썼을 때 그 포스팅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봐야겠다 라고 전환시키는 거. 이게 3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세일즈의 기본 공식이거든요. 블로그도 이런 구조로 운영되면 애드포스 수입을 넘어서 수익을 다각할 수 있어요.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싶다면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. 그 과정은 이제 글이나 영상 콘텐츠로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사지 않잖아요. 상세 페이지라는 걸 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저는 위탁 판매를 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루에 주문이 1개, 2개 들어왔었는데 이 상세 페이지를 바꾸니까 주문이 2~3배 이상 늘어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. 이 블로그에 그동안 수많은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되게 많은 표현들을 연구하고 또 글에 녹였을 텐데 그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려면은 매일 주제를 찾고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공부를 계속 하면서 상품에서도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제 트렌드를 캐치하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보는 눈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. 구독자를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는 좋은 컨텐츠와 기획력이 필수인데요. 저 역시 구독자 2만 명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건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콘텐츠 기획과 글쓰기 실력을 단련했기 때문이에요. 인스타도 비슷한 구조예요. 사진이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팔로워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건 기획력이 있어야 하거든요. 이 기획력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글로 정리할 때 비로소 기획안이 완성이 되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블로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. 내 글을 어떻게 네이버에 노출을 시킬지 또 검색 유입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내 블로그 색깔은 어떻게 만들지 좀 많은 고민을 했고 그거를 해결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유튜브에 좀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.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
어떻게 포스팅을 좀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블로그에 그냥 기록용으로 매일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생기진 않아요. 그리고 블로그를 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 고비들을 좀 겪게 돼요. 어떤 고비가 있냐면 일단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 블로그를 해보고 싶은데 키워드를 잘 찾으라고 해서 키워드를 찾는데 되게 막막한 거죠. 어떤 주제로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키워드는 연관 검색어를 쓰라 그랬는데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 건지, 그리고 제목에는 또 어떻게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, 본문에는 또 몇 번 넣어야 되는지, 이런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. 되게 막막하실 거거든요. 그러다가 방향을 알게 되고 글을 한두 달 정도 쓰게 되면은 또 어떤 고비가 찾아오냐면, 아, 글은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쓰는 것 같은데 왜 방문자가 안 늘지? 다른 사람들은 애드포스트로 몇십만 원씩 번다는데 나는 왜 애드포스트가 이 정도일까? 막 이런 의문들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. 그러다가 또 애드포스트가 어느 정도 늘면은 그때는 원고료를 좀 받아보고 싶다, 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, 이제는 검색 유입 말고 홈판 유입을 좀 해보고 싶다, 이런 단계별로 고비들 또 의문점들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.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. 블로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 현타 그리고 회의감, 또 블로그의 색깔을 어떻게 찾아서 좀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. 저는 본업이 있고 육아를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일상용으로 뭐 기록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이와의 어떤 생활들, 그리고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들,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좀 어딘가에 기록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그때부터 또 꾸준히 하게 됐고요.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좀 마음이 정리되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, 제가 재테크에 진짜 무지한 사람이었거든요.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도 몰랐고, 그리고 어떻게 버는지도 그냥 월급만이 이제 전부인 줄 알았고, 아무튼 되게 초보였어요. 그런데 제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좀 공부를 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을 했거든요. 공모주라는 투자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블로그에 기록을 하게 됐고, 요걸로 또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벌거든요.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. 그리고 뭐 1000명이 넘는 공모주 소통방도 운영하게 되고, 또 제가 위탁 판매도 해봤잖아요. 그걸로 부수입도 벌어보고, 돈을 버는 과정들, 또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하면서 저 스스로 내가 좀 옛날에 비해서 한 단계 좀 성장을 했구나, 좀 뭔가 레벨업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이 모든 출발의 시작점은 블로그였거든요. 얼마 전에 제 블로그 이웃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블로그의 가치란 정말 꾸준하게 해본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. 돈도 중요하지만 매일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이 생긴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. 어제 나와 오늘,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다짐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고요. 이분은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면서 본인만의 색깔을 만드셨고, 방문자는 적었지만 이달의 블로그가 되셨습니다. 이달의 블로그는 이 네이버가 주제를 달별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천도 받고, 네이버가 이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요. 아무나 될 수는 없는 게 바로 이달의 블로그인데, 이분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. 저는 알고리즘 전문가는 아니에요. 제가 글을 쓴다고 막 무조건 100% 상위 노출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저는 그동안 2개의 블로그를 키웠잖아요. 건강 블로그도 키웠고 또 경제 블로그도 하면서 블로그에 내 색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, 수익화를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되는지, 그리고 검색 유입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. 특히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대행을 맡기기에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고 스스로 키워보고 싶은 분들에게
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 블로그도 혼자보다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. 블로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 중 하나고, 또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블로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블로그를 잘 키우실 수 있어요. 근데 나는 좀 더 빠르게 키우고 싶다, 좀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아임플래너 1:1 코칭이나 전자책 상품을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나는 좀 코칭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자책만으로도 제가 어떻게 두 번째 블로그를 6개월 동안 키웠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잠시 1:1 코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요거는 개인 맞춤형이에요. 단순히 누구나 똑같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, 지금 이제 블로그 상태를 보고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,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, 글쓰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. 어떻게 앞으로 블로그를 끌고 나가야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코칭을 받으신 다음에 글을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. 그 글을 잘 썼는지 또 노출이 잘 됐는지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어요.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클릭하셔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. 블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